나는 솔로 14기 96화 3부. 96화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차. 먼저 한 줄평 나갑니다. 1+1 영숙과 순자. 자, 상철, 영숙, 순자 2대1 데이트 나갑니다. 그 전에 잠시 교통정리 좀 하면요. 첫 여자 선택에서 영숙과 순자 모두 상철과 경수 둘 중에 고민하다 결국 상철로 마음을 기울였죠. 자, 근데 영숙과 순자 잠시 보면요. 정말 상철이 베스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택해야 하니 그게 상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까지 솔로 나라에서는 이 두 명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하니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 영숙 순자에게 있어서 14기 남자들 한번 볼까요? 영호는 술 때문에 탈락, 영철은 왕언니가 현재 찜하고 있어서 탈락, 경수는 이야기해보니 영 아니더라 그래서 탈락, 영수한테는 옥순, 현숙 때문에 지금 끼지도 못하죠? 그래서 탈락, 영식과 광수는 크게 교류 자체가 없어서 탈락. 그럼 남은 건 상철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4기는 여성 출연자들에게도 너무 가혹한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작진들은 이번 기수에 남자가 한 명 더 많은 남자 7명, 여자 6명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상철 입장에서 보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서는 이 정도로 여자들에게 대시받은 적 많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거의 몰표에 가까운 분위기죠. 지난 제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14기 시작할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중후반 가면 상철은 이 프로그램의 키맨이 될 거라고. 이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반 자기소개할 때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남성 출연자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녀들이 골드 미스들인가요? 직장 빵빵하고 외모 그 정도면 어디 가도 빠지지 않죠? 그렇다고 이때까지 결혼 안 한 그녀들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외모나 다른 기준치를 하향화시켜서 결혼 상대를 고른다? 에이, 잘 안 되죠. 그럼 진작에 밖에서 사람 만났겠죠. 그쵸? 자, 다시 돌아가서 갑자기 급 상한가를 쳐버린 영숙의 인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모질이 3인방 중 영숙은 그중 분명 한 명입니다. 모질이 2인방 영숙과 순자, 영철과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도 참 분위기 괜찮죠? 영숙, 순자 모두 자존감이 높은 여성 출연자들이라 상대방에 대한 질투와 지나친 경쟁의식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보단 오히려 세 명이서 대화하는데 편안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그리고 영숙, 순자 모두 첫 데이트이기 때문에 데이트 그 자체를 즐기고 싶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 식당 도착해서 다 같이 한우 이야기로 서로 선택 못 받은 첫인상 때를 떠올리며 동질감을 느끼죠. 상철, 누나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대화를 리드하며 농담 섞인 대화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런 게 상철의 숨겨진 재능이죠. 막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선을 지키며 누나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자, 드디어 영숙이 먼저 상철에게 말문을 엽니다. 제가 올 줄 알았어요? 이 말 할 때 영숙 표정 보세요. 연하인 상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 대하듯 많이 어려워하는 듯하죠. 그만큼 상철에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일단 나이 커트라인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듯하죠. 상철 반반이라고 답합니다. 이어 순자도 같은 질문하죠. 상철은 역시 반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 나이 때문에 좀 걸린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찾을 거라 예상했다. 이어 순자가 혹시 마음에 있는 그 두 명이 이 자리에 있냐라고 물으니 상철 단호하게 없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옥순하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누나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 들은 누나들 2명 모두 약속이란 한 듯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오히려 표정은 에헤디야 나는 내 갈 길 가고 니는 네 갈 길 가고 에헤디야. 뭐 영숙이 곡이 안 넘어간다고 말은 했지만 전혀 놀라거나 내상 입지 않은 얼굴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상철에게 두 사람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한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두 사람을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묶음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즉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호감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은 커트라인 영역 밖에 있는 쌍둥이 같은 한 묶음 또는 공동 운명체 또는 원 플러스 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의미는 상철에게는 세상 편안하다, 부담 없고 농담도 더 자신감 있게 나오고 그리고 누나들도 누나들이지만 고기를 탐닉하고 있는 저 눈빛 보세요. 상철의 오늘의 데이트에 대한 마인드는 이런 거죠. 자, 순자 인터뷰 때 이야기합니다. 상철과 1대1이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지금도 괜찮다. 상철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고기를 나 먼저 주고 영숙 주더라. 자, 이런 게 바로 혼자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짝사랑 증후군 같은 거예요. 상철은 아무 뜻 없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먼저 준 것뿐인데 그런 사소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순자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조차도 유치하다라는 것을. 암튼 이것도 마냥 나쁘지 않은 게 이런 자기중심적 해석이라도 해줘야 다시 마음 다잡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상철한테 이 두 명은 한 세트 개념이지 누가 더 낫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3자 데이트는 마무리하고 1대1 대화의 시간 들어갑니다. 먼저 영숙과 1대1 대화입니다. 상철이 혹시 데이트해보니 마음의 변화가 있냐? 라고 하니 영숙, 나의 커트라인에도 불구하고 꼬실 수 있지 않나? 이건 바로 얼음 공주식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영숙, 한 살 차이가 무슨 나이 차냐? 짜증난다. 라며 상철에게 투덜대기 시작하죠. 그 모습이 살짝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영숙의 그 높은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이 한 살 차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면요. 과연 상철에게 있어서 그 나이 한 살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요. 어디 똥통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수영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좋다면 나이, 국경, 국적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막말로 영숙과 같은 또래인 유인나 또는 지금은 결혼했지만 손예진이 와서 상철에게 너 마음에 든다 라고 해도 과연 상철이 넌 나이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영숙이 연예인 정도의 외모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상철이 일관되게 한 살 차도 연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조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냥 영숙은 아니다라는 거죠. 방송이고 상대방 앞에 두고 차마 지금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영숙은 자꾸 그 나이 한 살 차이에 지금 꽂혀가지고 왜 그게 문제지? 뭐 몇 살이나 차이 나는 거면 이해한다. 생일 개월수로 따져도 몇 달 차이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자꾸 그거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닌데 그냥 상철이 본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데요. 설령 그렇다 해도 영숙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나름 밖에서 인기도 많고 어디 가도 꿀릴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설령 상철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영숙은 겉절이 3인방에게는 절대 안 갑니다. 그게 영숙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 이어 영숙은 편하게 말 좀 놓을까? 라고 작전을 변경하죠. 하지만 상철 본인은 좀 고지식하다라고 바로 선 긋죠? 영숙 표정 보이시나요? 속마음으로 아 참 요놈 어떡하지? 내가 살면서 이런 경우도 다 당해보네. 아 진짜 오기색이네? 딱 이런 거 같죠? 영숙 재차 말합니다. 그럼 나는 말 놓을게요. 이게 바로 얼음 공주식이죠. 그쵸? 얼음 공주들이 진짜 참 상대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 과연 네가 나한테 안 넘어오고 배기는지 그래 한번 보자. 여태껏 나한테 이러는 사람 없었다. 아 사람 빡치고 오기 생기네? 영숙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철 손발 덜덜 떨고 있죠? 상철은 보면 말할 때 손발 떠는 모습들 자주 보이는데요. 평소 상철의 행동 패턴을 미루어 상철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잠시 유추를 해보면요. 먼저 손발 떠는 거는 보통 상철 같은 타입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혼자 어떤 고민이나 재미있는 뭔가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회사에서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암튼 혼자 뭔가 생각할 거리가 생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죠. 아마 행동 패턴들을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체득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철이 말할 때 모습이나 표정 그리고 시선 처리, 걸음걸이, 행동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밖에서 상철의 성격은 큰 몸집과는 달리 신중하고 세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또 가정적인 남성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땐 확실히 바람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뭔가 흘리고 다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미안함에 이런저런 여지와 여운을 남기는 발언들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성에게 뭔가 자꾸 흘린다. 그런 거는 상철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에서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 스스로 노력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주변 상황 인지가 빠르며 관계에 있어서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철과 같은 유형은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재테크로 성수동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성수동이면 기본 몇십억인데 재테크도 두뇌 회전이 빠르고 사리 분별이 좋아야 하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상철 발 뜨는 모습 보고 이야기하다 길어졌네요. 다시 돌아가서 상철이 남자들은 마음이 자주 바뀌어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경수는 정보 공유 없이 혼자 다니고 마음이 여린 부분이 있다. 상철이 경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고 이전 경수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온 상철이기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경수는 오타쿠 같은 기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철은 경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더 호감이 있다면 다른 나머지 호감 있어 왔던 상대들에게 굳이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더 호감 가는 상대에게 더 잘해줘라. 그럼 나머지 분들도 난 이제 멀어졌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거다. 그래서 현재 경수는 영자다 라고 영숙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들은 영숙 더 심란해지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14기에서 선택지는 정말 상철밖에 없단 말인가. 두 번째는 그럼 상철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겠네? 라는 복성 같은 이 불길함. 그때 아마도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영숙은 경수의 선택을 떠나서 경수하고 안 맞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수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배제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4기에서 영숙은 커플이 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자, 다음 순자와의 1대1 대화입니다. 순자, 상철에게 오늘 이 데이트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라고 하죠. 그러자 상철, 그럼 이제 선택의 변화가 없을 것 같냐 라고 물으니 순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슬쩍 떠보죠. 하지만 돌아오는 상철 대답,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이 말 한마디에 뭐 그 뒤 대화는 크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영숙, 순자는 모두 상철에게는 커트라인 박 1+1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뭐 순자가 혼자 김칫국을 마시든 장을 담그든 상철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자,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고 또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로 만난다면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죠. 상철에게 그러잖아요. 너 옥순, 영자 마음에 들면 만나보고 알아보셔라. 근데 난 지금부터는 너다. 자신감 있고 쿨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 만약 상철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여기 14기에서 커플이 되기 힘들고 솔로 나라를 혼자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96화 3부 상철, 영숙, 순자의 2대1 데이트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